옛날 옛적 프랑스의 광활한 들판과 깊은 숲 사이에는 신비로운 에메랄드 숲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숲은 그 이름처럼 빛나는 초록색 나무와 반짝이는 호수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숲 깊은 곳에 숲의 수호자라 불리는 신비로운 생명체가 살고 있으며 그 생명체가 숲의 생명력과 풍요로움을 수호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숲 근처 작은 마을에는 아름다운 소녀 에밀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호기심이 가득한 아이로 항상 에메랄드 숲을 탐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의 할머니는 늘 숲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어느 날 에밀리는 용기를 내어 숲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의 경계를 넘어서자마자 에밀리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무들은 바람에 한들거리며 노래를 부르고 작은 동물들이 그녀 곁에서 놀았습니다. 숲을 통과하는 동안 에밀리는 신비로운 빛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빛은 점점 더 깊어지는 숲속으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숲 깊숙한 곳에서 에밀리는 마침내 숲의 수호자인 신비로운 유니콘을 만났습니다. 유니콘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하며 숲의 비밀과 자연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유니콘은 에밀리에게 인간과 자연이 협력할 때 숲이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에밀리는 이 특별한 만남 이후 에메랄드 숲의 비밀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숲의 소중함과 자연을 보호하는 법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에밀리의 이야기를 듣고 숲을 보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렇듯 에메랄드 숲과 마을 사람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숲의 수호자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숲을 지키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에밀리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에메랄드 숲은 그 신비로움을 간직한 채 모든 생명체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연을 사랑하고 항상 그 비밀을 존중하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로시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로시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할머니와 함께 살았고 매일 할머니와 함께 정원을 가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이 가득했고 언제나 향긋한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순히 정원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그곳에 숨겨진 마법도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로시는 정원의 깊숙한 곳에서 작은 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로시는 그 문의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로시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늘을 나는 새들이 말을 걸고 나무에는 눈부신 세계 여행 단장이 함께하는 마법 같은 동물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로시는 이 신비로운 세계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자신의 노래로 날씨를 바꾸는 요정, 거대한 날개를 가진 아름다운 드래곤, 은빛강의 야수와 같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로시는 마법의 정원 깊숙이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알아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로시는 정원의 마지막 비밀이 마을을 지금처럼 안전하고 평화롭게 보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원의 중심에는 마을의 평화를 지켜주는 마법의 수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정은 마법 세계의 에너지를 통해 유지되고 있었고 그 에너지를 보호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마법 세계에서의 시간을 통해 로시는 큰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정원을 더욱 아름답고 단단하게 가꾸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정원의 중요성을 깨닫고 함께 돌보고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로시의 정원은 단순한 정원이 아닌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주는 성스러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로시는 자신의 이야기를 후대에도 전하며 마을의 정신적 지도자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로시의 모험은 영원히 전해지게 되었고 마을 역시 평화롭게 번영을 이어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고요한 마을 샤토 클레르에루이라고 불리는 조그마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작은 체구였지만 그 누구보다 용감하고 호기심이 넘쳤습니다. 그의 마을 주변에는 거대한 마법의 숲이 있었는데 이곳은 세기 동안 마을 사람들의 경외와 두려움을 동시에 자아냈습니다. 숲속에는 신비한 생물들과 마법적 현상들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마을에 심각한 가뭄이 찾아왔고 주민들은 농작물을 살릴 물을 찾기 위해 다급해졌습니다. 마을의 장로인 사르곤 할아버지는 오래된 전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숲의 중심부에 위치한 에투알의 샘이라는 마법의 샘이 마을을 구할 만한 충분한 물을 품고 있다고 했습니다. 샘은 은빛 달빛 아래에만 모습을 드러내며 오직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곳에 이를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루이는 마을을 돕고자 결심했고 홀로 긴 여행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말리고 싶었지만 그의 결심이 너무 굳건하다는 걸 깨닫고 작은 행운의 부적을 건네주었습니다. 루이는 그 부적을 꼭 쥐고 마법의 숲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숲에 들어갈수록 루이는 색다른 생물들을 마주쳤습니다. 말하는 나무, 빛나는 박쥐, 그리고 노래하는 꽃을 지나면서 루이는 자연 속의 마법에 감탄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루이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작은 불빛 같은 것이 루이의 눈앞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페피라고 불리는 요정이었습니다. 페피는 루이의 순수한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요정의 안내를 받으며 루이는 다양한 도전을 넘겼습니다. 용암을 토해내는 분노의 강, 춤추며 길을 막는 바람의 요정들, 그리고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숲의 정령들과 조우하게 됩니다. 모든 도전은 루이에게 커다란 어려움으로 다가왔지만 그의 순수한 마음과 강한 의지는 항상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루이는 페피의 도움으로 밤하늘의 은빛에 달이 빛나면서 에투알의 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샘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으며 루이는 그곳에서 물을 담아 마을로 돌아가기 위해 항아리를 채웠습니다. 다시 숲을 가로지르던 중 환상적인 장면들이 그를 반겼습니다. 마치 숲이 그의 임무 성공을 축하하는 듯 모든 동물과 나무들이 축제의 춤을 추었습니다. 페피는 그의 어깨에 앉아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여준 용기와 순수함은 숲의 길이 남을 거란다. 마침내 루이는 마을로 돌아왔고 그의 항아리에 담긴 물은 마을의 농작물을 되살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루이를 영웅으로 맞이했고 그의 이야기와 모험은 오래오래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루이는 용기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자 많은 모험에 나섰고 샤토 클레르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 몽토아에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 마을은 넓은 들판과 깊고 어두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곳에는 특별한 비밀을 간직한 외딴 숲이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동화의 숲이라 불렀다. 전설에 따르면 이 숲 한가운데에는 특별한 황금사과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는 세상의 모든 운명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했다. 이 마을에는 루비라는 소녀가 살았다. 그녀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아이였다. 어느 날 루비는 그녀의 할머니로부터 황금사과 나무에 관한 전설을 듣게 되었다. 할머니는 조용하고도 서늘한 목소리로 황금사과 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과를 맺는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나무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위험을 무릅써야 했고 나무를 눈에 담은 이들은 각자 자신의 운명을 맞닥뜨려야 했다는 경고 또한 함께였다. 그러나 루비는 할머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른 아침부터 모험을 떠났고 숲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신비로운 공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숲속을 돌아다니던 도중 그녀는 희미한 빛과 함께 작은 동물들이 길을 안내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루비는 그 길을 따라가며 여러 가지 신비로운 생물들과 아름다운 풍경을 목격했다. 마침내 그녀는 황금사과 나무 앞에 도달했다. 나무는 하늘 높이 솟아올라 있었고 그 가지에는 반짝이는 황금 사과들이 매달려 있었다. 루비는 나무의 위험에 경탄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머뭇거리다가도 용기를 내어 다가가 황금 사과 하나를 손에 쥐었다. 그 순간 루비는 환상 같은 경험을 했다.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이 한순간에 펼쳐지며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의 소망과 두려움을 보게 되었다. 루비는 그 사과와 더불어 자신의 인생을 깊이 되새기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황금 사과 나무를 보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모험과 가족, 그동안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사과를 나무에 돌려놓고 뒤돌아 숲을 나섰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온 뒤에는 할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며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랑과 나눔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했다. 이후로도 루비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전해졌고 동화의 숲과 황금사과 나무의 전설은 새로운 세대의 모험을 꿈꾸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졌다. 그리고 루비는 모든 마을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 다섯 번째 이야기. 깊고 깊은 프랑스의 어느 숲 속에는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아름다운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평화롭게 생활하며 숲과 자연을 깊이 존중했습니다. 마을의 중앙에는 커다란 나무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나무를 생명의 나무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밤 이 나무에 작은 별빛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이 작은 별빛은 먼 우주의 여정을 마치고 이곳에 도착한 첫날 매우 급한 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딱 하나였습니다. 숲속에 숨겨진 비밀을 풀어라. 별빛은
숲 속으로 들어가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더 깊은 숲 속으로 들어갈수록 별빛은 야생동물과 울창한 나무들에 둘러싸였고 그들 모두가 자연의 질서를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무들 사이 숨은 한 동물, 오래된 여우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랜 시간 이 숲의 보초로서 살아왔네. 여우는 깊고 지혜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숲 안에는 3가지 문이 있는데 각 문은 하나의 미스터리를 풀어야만 열릴 걸세. 별빛은 이 도전에 강하게 매료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은 거대한 돌로 만들어진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나무 판자가 하나 있었죠. 그 위엔 사랑의 비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별빛은 이내 마을 주민들이 서로를 돕고 사랑하며 살았던 모습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에 돌문은 한없이 따뜻해지며 열리고 그녀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문은 투명한 유리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용기의 비밀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모험을 무서워하지 않던 별빛은 이 문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여정을 되새겼습니다. 이내 유리문은 사라지고 그녀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지막 3번째 문은 작은 나무문이었으며 희망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별빛은 깊은 우주에서의 여행을 회상하며 희망을 가슴속 가득히 느꼈고 나무문은 열렸습니다. 마지막 문이 열렸을 때 나타난 것은 마을과 숲을 보호하는 거대한 크리스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엔 다시 생명의 나무에서 떨어졌던 작은 별빛이 나트럭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녀는 비밀을 풀었다는 사실과 함께 원래 그녀의 터전 밤하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의 사람들은 별빛과 그가 발견한 비밀을 존중하며 더더욱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별빛은 다시 우주의 한 부분이 되었고 보름달이 뜨면 그 빛을 내려 마을을 비추곤 했습니다.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숲속의 비밀과 자신들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